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장 예상대로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 전송들 조금씩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어떻게 잘 대응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종목투캅스의 이득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동식입니다. 네, 오늘 시장 외국인들이 정말 오랜만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한국의 신용등급의 상향적인 부분들도 오늘 한몫하면서 어떤 그런 지수의 상승적인 부분들 오랜만에 잘 뻗은 그런 모습인데, 자, 아직도 긴장을 끈 놓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금리 인상할지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의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오늘 좀 급등이 나왔죠. 외국인이 30거래일 만에 드디어 거래소 시장, 코스닥 시장에 매수를 좀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지수가 1800 급락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 나왔을 때 이번에 하락이 나오면 1860이나 50포인트 이게 진바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여지없이 바닥 찍고 다시 한번 급등 나와가지고 2000포인트 바짝 붙이는 패턴. 그러니까 오늘 종가가 1975포인트에 좀 끝났죠. 그런 부분이 조금 잘 맞춰서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장세 같은 경우도 오늘 1.46% 상승한 676포인트에서 끝났는데,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게 이제 중국 상해 증시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장중에 3000포인트를 하락하면서 또 무너지네 마네 머리가 아팠었는데, 분봉상으로 놓고 보면 1시간을 남겨두고 2000포인트, 2989포인트에서 200포인트가량을 올려버렸습니다. 장중에. 이게 장 마감할 때. 그런 걸 보면 중국 정부에서도 이제는 3000포인트를 지지하겠다, 전저점을 지지하겠다는 개입 의사가 분명히 나타난 걸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니까 내일 밤이 되겠네요. 드디어. 내일 밤 미국에서 저는 뭐 매를 미리 맞아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금리 인상 0.25bp 올리고 2016년도에는 안 할 것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차라리 뭐 불확실한 악재가 소멸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대로, 그냥 플랜대로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움직이시는 전략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개인이 따라가기에는 약간 위험한 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금리 인상 후에 다시 한번 상승 나왔다가 가격 조정 나올 때 그때 들어와도 늦지 않으니까 서둘러 들어가지 마시고 시황 보시면서 따라 들어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최근에 뭐 오전에 계속적으로 상한가 팩토리 시간에 금리 인상적인 부분들 일단은 없는 쪽으로 가닥 잡고 일단은 매매를 좀 들어가자라고 좀 말씀 좀 드렸던 그런 부분인데, 자, 일단은 어떤 그런 시나리오들에 맞게끔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자, 일단은 오늘 시장 관망을 하면서 그동안에 못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서 현재 좀 힘드신 분들에게는 단비가 좀 내려준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특히나 이제 어제 상담드린 건설주, 삼성 엔지니어링 장중에 22% 정도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 자,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도 좋은 그런 흐름이었는데, 자, 결국에 이제 오전에 계속적으로 이제 포인트를 맞춰드린 대로, 이렇게 지수가 기습적으로 상승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기습적으로 좀 다가왔을 때,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기계적으로 어떤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있냐, 없냐의 싸움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반복된 훈련과 학습, 관리 좀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벌써 오늘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 지수도 올랐고, 내일 중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오늘도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저희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방법,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번호 02-3153-2611번부터 2번까지,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빠르게 연락 주셔서 내일장을 위한 체크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5474번님 SK 28만 6천원에 비용 30%. 현재 종가 25만 4천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주가 32만원대 대비해서 급락하는 패턴이 좀 나왔었죠. 여지없이 기관과 외인 수급적으로 양매도 사인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9월 1일부터 계속적으로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4만 5천원 라인은 강력한 이 지지 라인이 있으니까 이 라인은 지지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형적으로 일봉상 21선 맞고 떨어지는
떨어지는 패턴 보이고 있는데 조금 더 흘러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25만 원 언저리까지 한번 내려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언저리 붙은 다음에는 그 이후에 기술적 반등 노리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차적으로 반등 나온다. 그러면 26만 5천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7542번님 LG U 플러스 11,000원에 비중 3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LG U 플러스 꾸준히 말씀드렸죠. 12,000원대 간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 좀 드렸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이제 12,500원대 상담을 좀 해드렸었죠. 자, 요때 일단은 차익 실현 일단 구도로 보고 잡고 좀 들어가자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자, 그 이후에 일단은 1,800원까지 급락이 좀 나와주었다가 재차 이번에 지수 급락에 더불어서 경기 방어 섹터인 LG U 플러스 12,950원까지 상승했다 재차 되밀리는 그런 상황인데, 자, 제가 이제 지난번에 차익 실현을 왜 하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일단 하반기 실적적인 부분들 그리고 사물 인터넷에 대한 관련된 이슈적인 부분들이 하반기에 충분히 재료로서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지만은 그 사이 동안에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 공백기 동안에 아직까지 어떤 재료적인 측면들 반영이 될 수 없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인 부분들 12,750원부터 13,000원대까지는 최대 저항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하시고, 자, 일단은 지금 11,000원대 매수하셨습니다. 상승시 일단은 매도 관점, 자, 상승시 매도 관점 말씀 좀 드리겠는데 일단은 12,300원에서 400원 정도 올 때 일단은 정리하시는 방향, 종목 교체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1734번님 우원개발 4,460원에 비중 10%, 현재가 4,165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요. 결국은 시총 600억짜리 도로공사, 그러니까 토공산업으로 매출이 한 100% 정도 나온다. 뭐 98%니까 100%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매출 놓고 보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47억인데 상반기에 벌써 영업이익이 47억 정도 나왔죠. 주가 3월 말부터 급등하는 패턴 나왔었는데 결국은 조회 공시 때렸지만 뭐 특별한 급등 사유 없다라고 뭐 결론이 지었는데, 주가 급등한 후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나오면서 쭉 하방으로 밀리는 상황 보여주고 있고요. 고점 대비해가지고 뭐 반토막 이상 난 상황이니까 3,000원 이상 몰려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 그리고 다시 한번 가격 조정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4,000원 라인을 다시 한번 바닥을 찍고 기술적 반등이 나와갖고 5,000원 부근까지는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매를 하실 때 과거에 이렇게 시세를 크게 한번 줬던 종목들은 다시 한번 시세를 주려면 굉장히 많은 응집하는 패턴이 보여야 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과거에 300% 이상 수익을 줬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 종목 갖고 있다고 하면 기술적 반등 노리면서 1차 목표가 5,000원 맞춰가지고 매매하시는 전략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5275번님 현대위아 129,700원에 비중 25%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현대위아 지난번에 9만원대 한번 쌍바닥을 찍었죠. 자, 9만원대 쌍바닥 찍은 이후에 어느 정도 점진적인 지금 상승 구간으로 진입한 그런 상황인데, 자, 최근에 실적적인 부분들 컨센서스가 하회가 되면서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적인 측면들 나오게 되면서 주가 급락 나왔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역시나 10만원대 미만은 좀 싼 구간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쌍바닥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급락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점진적 상승 예상된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인데, 자, 일단은 바닥 대비 20% 정도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 자, 최근 들어서 기관들에 대한 꾸준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종목 지금 12만 9천원대 매수를 하셨는데,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종목을 장기로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은 단기성으로 치고 빠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그 부분부터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구간 강력하게 지금 저항 구간이 지금 12만 딱 매수가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12만 8,000원에서 9,000원대 강력한 지금 저항 구간이 존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좀 더 장기적인 패턴에서 봤을 때는 홀딩 가능한 그런 상황이겠지만은, 자, 지금 구간부터는 조금씩 진폭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일단은 홀딩 관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매수가 부고 났을 때 다시 한번 연락 주셔갖고 체크 포인트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3597번님 동아화성 5,850원에 비중 80%. 오늘 종가가 5,600원에 끝났네요. 뭐 자동차 섹터 같이 묶여가지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4% 이상 뭐 상승한 패턴이 나왔는데, 그동안 주가 7,000원 고점 대비해가지고 주가 쭉 빠져가지고 한 30% 이상 하락한 5,090원까지 급락하는 패턴이 한번 나왔었는데, 이제는 뭐 진바닥을 좀 확인한 패턴이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3월에 주가 상승하기 전에 주가 5,500원, 뭐 5,000원 이때 라인을 다시 한번 조금 바닥을 다지는 패턴 보이고 있는데, 오늘 애매하게 뭐 장이 끝났다고 하면 뭐 주가 하방으로 밀릴 가능성이 더 있었지만 오늘 그래도 장대 양봉을 좀 뽑아냈네요. 장대 양봉을 뽑아낸 상황에 뭐 특별한 거래량
거래량은 없지만 전거래량 대비해가지고 한 600% 이상 거래량이 증가된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종목을 5,850원에 가지고 계시다면요. 제가 생각에는 매입 단가 충분히 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로 매입 단가를 좀 추천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홀딩 전략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8208번님, LG 이노텍, 11만 4천원에 비중 2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LG 이노텍도 그렇고, 앞에서 설명드린 현대 위아도 그렇고, 최근에 대형주들의 패턴들이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그런 패턴이 되겠죠. 자, 바닥을 다질 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의 경우가 되겠고, 쌍바닥을 정확하게 다지게 되면서 어느 정도 에너지를 다 응집한 그런 패턴의 모습들이 지금 대형주에서 대형주 움직이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LG 이노텍 같은 경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쌍바닥 구간이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속적인 홀딩 관점 보자. 자, 결국에는 이제 카메라 모듈 쪽에 성장적인 부분들 아직까지 긍정적인 모멘텀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중요한 것은 3분기에 실적적인 부분들 어느 정도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열려있는, 그러니까 성장 가능성들이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지금 구간부터는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구간에 좀 진입을 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일단은 지금 기술적인 부분들 10만 원대 초반까지는 이 LG이노텍 상승 충분히 가능한 그런 영역대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 그 구간대 굉장히 지금 밀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격대 매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가 부근까지 홀딩하시되 그 부근 왔을 때 조금 종목 교체를 하셔갖고 조금 더 저렴한 종목으로 종목 교체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키스트에. 매입 단가랑 비용 좀 알려주실래요? 매입 단가 3,700원이고요. 15%에. 오늘 장 마감하고 뉴스 나온 거 보셨나요? 아, 예. 제가 뉴스 지금 보다니까 다른 것보다 뉴스 봤는데 뉴스가 너무 안 좋아갖고, 예. 네. 걱정돼갖고. 결국은 매각 대상이 지금 보면 116만 주, 174만 주를 장외 매도해서 100억 정도를 매도 차익으로 챙겼다. 매도 차익이라고 챙기라고 한 건 좀 아니고요. 100억 정도 네. 매도했다라는 게 맞는 표현이겠죠. 이 중에 네. 116만 주는 NH엔엔터 이준호 대표에게 매각했다라고 뭐 뉴스가 떴는데 글쎄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악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각 대상자가 예. 뭐 애매한 사람이다. 그러면 네.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네. NH엔엔터에 매각했다고 하는 거 자체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고요. 174만 주를 어디다 매각했는지 요건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반영하듯이 결국은 장외에서도 예, 뭐 오늘 장이 시간의 거래가 뭐 6시에 끝났지만 이거 뭐 공시는 한 7시에 나갔네요. 예. 예, 7시에 나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 같고요. 만에 하나 예. 이 174만 주가 좀 애먼 데다가 매각을 했다. 그러면 주가 급락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근데 NH엔엔터에 매각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글쎄요. 내일 만약에 예. 이 종목 변동성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 예, 굉장히 클 것 같은데 내일 만약에 매입가 미만으로 종목이 떨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지금 3,700원이니까 300원 정도 되니까 뭐 한 7% 정도, 8% 정도 수익 구간이잖아요. 예. 내일 만약에 매입가 미만으로 종목이 떨어져 버린다고 그러면 매입가 정리를 하세요. 그냥 무조건. 아. 예. 또 키스트 유상증자로 결정됐다는 식으로 나왔는데요. 예, 보니까 이것도 6시 16분에 50억 규모의 유상증자, 뭐 운영자금 20억, 타법인 증권 취득금액 30억, 이것도 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공시를 예. 자세히 한번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타 증권 취득금액, 취득자금 30억, 어느 예. 법인의 증권을 취득하는지 한번 공시를 제가 한번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운영자금 같은 경우는 뭐 회사 운영하는 데 쓴다는 거니까 의미 없는 거고, 만약에 예. 이게 유증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악재는 아니에요. 그리고 예. 이게 또 제3자 배정이잖아요. 구주주 배정도 아니고 신주 배정도 아니고 제3자 배정. 예.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악재라고 생각하기는 애매해요. 그러니까 보니까 네. 악재락하기도 그렇고 호재락하기도 그렇고 네.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내일 수급의 힘에 움직일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NH엔엔터 이준호 회장이 결국은 한 60억 정도 지원을 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예. 나머지 40억에 대한 지분 매각에 대한 40억에 대한 거는 첫 번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유증 50억 중에서도 30억에 대한 타 법인 뭐 취득 금액 요거 어디다 투자하는가 뭐 공시보금 나올 거예요, 아마. 그거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예, 시간이 없어서 지금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인데. 예. 예, NH에서 큰 회사하고 같이 하니까 이게 좋은 소식인가 뭐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어갖고요. 제 생각에는 내일 그렇게 급락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예. 오히려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제3자 배정 유증해가지고 주가 날아가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니네가 이 돈을 갖다가 어디다 쓸 거냐 이것만 예. 명백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 돈을 뭐 예를 들어 매각 자금이 됐건 아니면 3자 유증을 하는 자금을 갖고 어디에 투자해서 어떻게 효율을 낼 거냐 이것만 명백하게 된다고 하면 주가 하방으로 밀릴 가능성 없거든요. 근데 그건 공시에 나와 있어요 아마. 예,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공시를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예, 예. 생각엔 내일 큰 무리 없이 주가 움직일 것 같고요. 예. 만에 하나 제가 못 본 뭐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한다고 하면 3,700원대 매입과 정리를 하시고요. 아닌 예. 이상은 홀딩하신 전략 취하고 1차적인 목표가 현재가 대비해서 한 15% 오는 4,5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매매해 주세요. 예, 수고하십시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OCI. OCI요? 예, 예. 매수가격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예, 15만 5천 원에 60%입니다. 15만 5천 원에 60%요? 예, 예. 많이 좀 오랫동안 홀딩하고 계신 종목이시죠? 예, 예.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죠? 예. 일단은 3분기 실적도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계속적으로 좀 적자 지속적인 부분들. 지금 폴리시리콘 가격이 15달러 내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4분기부터는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가 좀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3분기 실적이 적자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 근데 실적이 막상 열어보니까 적자 어느 정도 예상보다 컨센서스보다 줄어드는 수치가 좀 나와준다고 했을 때 그때 주가의 상승률이 어느 정도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중요한 것은 지금 구간에 일단 지난번에도 한번 OCI 설명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 OCI가 지난번 그러니까 2015년도 1월 달에 69,000원대 있죠. 69,000원대를 지지를 하면서 어느 정도 주가가 13만 원대까지 급등이 좀 나왔던 그런 패턴이 좀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그에 대한 저점을 지지하면서 어느 정도 포지션 자체가 지금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 좀 진입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일단은 제가 봤을 적에는 이 OCI 같은 경우에 주가의 상승폭이 좀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일단 12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종목을 빠져나오실 때 어떻게 내가 이 종목을 잘 나올 건지에 대한 부분부터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추가 매수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지만은 지금 60%시잖아요. 그죠? 예, 예. 혹시 현금 좀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없으시잖아요. 그죠? 예, 예. 일단은 15만 원대까지는 매수가 부근까지는 홀딩 해보자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는 좀 전달을 해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 예. 일단은 12만 원대 있죠? 예. 12만 원대 한번 왔을 때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은 포지션 정리 한번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풍파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상승과 하락의 진폭이 조금 클 것 같습니다. 왜냐면 워낙 지금 실적 자체가 안 좋고 이 사업이 미래 지향적인 산업이라게 하기보다는 조금은 이제 어떤 방향성 자체가 조금은 대부분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가격적인 부분들부터 어느 정도 좀 잘 체크를 하셔갖고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일단은 12만 원대까지 목표대 일단 잡으시고 조금 더 중장기적 관점에서 롱런의 관점에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GS건설이요. 네, 매입 단가랑 비중 네. 좀 알려주실래요? 매입가가 31,850원이고요. 네. 비중이 15%. 오늘 26,000원에 종가가 마감이 됐네요. 네네. 예, 오늘 건설주 보면서 개인적인 한국 투자자로서 굉장히 뿌듯하면서 통쾌한 장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GS건설, 뭐 대림산업, 현대건설 다 급등 나왔죠. 네네. 그동안 뭐 건설 업종 그냥 분양이 굉장히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주택 경기가 호황인데도 불구하고
뭐 엄청적인 매도세로 인해서 주가 하방으로 밀렸다. 그러니까 기관의 매도세로 인해서 주가 하방으로 밀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가지고 주가 바닥 다지면서 반등하는 패턴 보이고 있고요. 굉장히 양호하고 뿌듯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종목 지금 현재가 26,000원인데 31,000원 갈 것 같아요. 31,000원 갈 것 같은데 하반기까지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짝 보지 마시고 연말까지 놓고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말 장중 내에는 3만원 분명히 터치할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손절할 종목 아니니까 손절하지 마시고요. 그럼 중간에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 근데 그건 좀 너무 늦게 전화 주셨어요. 좀 빨리 전화 주셔야 되는데. 네. 예, 제가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3만원대 뭐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맞춰갖고 좀 전화를 주셨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올랐죠? 한 20% 정도 올라왔으니까. 네. 건설업황 참 제가 재무제표 안 믿는 것 중에 둘 중에 하나예요. 건설, 조선 두 개는 잘 안 믿거든요. 근데 어떤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되냐면 GS건설 과거에 뭐 어닝 쇼크 수준으로 해서 시가총액 2조 한번 날아갔었죠. 네. 건설업에 투자하신다 하면 재무제표 항상 보시면서 미청구공사 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거랑 매출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요 두 개 항상 눈여겨보셔야 돼요. 요거 두 개 눈여겨보시면 저번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시총 2조 날아가는 거 요거는 다 피해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건설업이랑 조선업 내가 투자하겠다 생각을 하시면 무조건 차트만 맹신하시면서 매매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를 보신 다음에 꼭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현재 26,000원에 거래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1차 고가 31,000원 잡아드릴 테니까 31,000원 오면 다시 한번 연락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현대건설도 마찬가지로 보면 되죠? 현대건설은 좀 설명하려면 복잡한데, 예,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과거에 지금 문제됐던 게 서울 의료원 부지랑 뭐 복합적인 문제가 현대 엔지니어링 분식회계 많았잖아요. 네네. 근데 현대 엔지니어링만 놓고 보더라도 그 뭐였죠? 2분기 적정 감사를 냈어요. 감사법인에서. 이게 회계법인에서 적정을 냈어요. 감사보고서를.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부분 분식회계 관련된 이슈는 사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베네수엘라 공장 그 정유 공장 짓는 거 그거 돈 못 받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경기가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유가가 떨어져가지고. 네네. 근데 지금 한 27억 불인가 받고 나머지 한 20%는 못 받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때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그거 때릴 거 염려를 하시면서 현대건설을 보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개 같이 결부시켜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게 방향성 잡고 매매해 주세요. 네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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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삼성중공업이요. 삼성중공업이요. 네. 매수가격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25,000원에 40%. 25,000원에 40%요. 네네. 어제 삼성중공업 혹시 상담해드린 내용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아니요, 죄송해요. 제가 kontrol하지 못했어요. 아니요, 그거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하셨어요? 네네. 일단은 어제 제가 삼성중공업을 설명을 좀 해드렸었는데, 네네. 엔지니어링도 했고, 삼성중공업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어제 이제 11% 정도, 오늘 11% 올라왔죠? 네네. 11% 올라가는데, 일단은 지금 삼성중공업이 떨어진 이유가 이제 부실 때문에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적자가 2조 원 가까이 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지금 희망퇴직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회사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에 대한 부분들에 맞게 지금 주가의 하락폭이 좀 깊어졌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또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이제 합병 이슈도 있죠. 합병 이슈가 오히려 합병이 된다면은 저는 긍정적인 상황이 좀 연출이 좀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끌어올린 주체가 지금 기관들이었어요. 기관들이 오늘 물량을 금융투자라든지 투신, 연기금, 펀드 쪽에서 다 싹쓸이를 했습니다. 지금 외국인 개인들은 매도에 놔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일단은 제가 봤을 적에는 16,000원권 있죠. 네네. 16,000원대까지는 일단 상승이 좀 나와줄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증권사들 레포트를 좀 보면은 목표가가 다 12,000원, 14,000원, 13,000원, 12,000원, 13,000원 막 이래요. 네. 다 엉터리예요, 엉터리. 그러니까 안 맞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기들도 확신을 갖고 이 주가를 어느 정도 방향성을 못 잡는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요런 어떤 그런 자본심이 많은 시끄러운 그런 종목일수록 오히려 쇼커버링이 더 강하게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16,000원을 1차 타겟으로 잡으세요.
16,000원 1차 타겟도 잡으시고, 일단은 뭐, 삼성 엔지니어링과 중공, 뭐, 합병이 될지 안 될지는 저도 확실하게 모르겠지만은, 일단 합병이 된다라고 했을 때 또다시 새로운 시나리오를 갖고 움직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16,000원대까지 홀딩 관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손바뀜, 분명히 손바뀜 됐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고, 일단은 16,000원대 왔을 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시는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예, 서한이고요. 네, 예, 2,955원에 샀고요. 네. 예, 비중은 30%입니다. 예, 조금 많이 빠졌네요. 예, 좀 빠졌네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결국은 건축에서 매출이 한 50% 정도, 분양 쪽에서 뭐 40%, 분양공사, 토목공사에서 한 10%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예, 최근 들어서 주가 3,000원 대비해가지고 뭐 거의 뭐 30% 정도, 40% 정도 급락이 좀 나왔네요. 네. 매출이 꾸준히 증가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급락 나왔다. 그리고 특별한 재료도 없다라고 하는 게 조금 아이러니한 상황, 뭐 개인 투자자가 힘든 구간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2,955원이면 매입 단가가 좀 높긴 하네요. 예, 2분기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률이 뭐 사상 최대가 나왔다고 하니까 놓고 보면 뭐 10% 정도 나온 상황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다만 양호하게 가격 조정을 받고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정리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예. 2,955원이라고 하고 하반기에, 그러니까 상반기에 지금 한 220억 정도, 21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죠. 네. 지금 재무제표 보면 216억인가요? 정확히 216억으로 제가 아까 봤는데, 예, 맞네요. 216억 나왔는데 이대로만 하반기에 나온다고 하면 사상 최대 매출 달성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하반기 사상 최대 매출 달성하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전고점인 3,300원 뭐 갈 거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좀 힘든 구간을 뭐 잘 견디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견디시고 있는데요. 예. 제가 생각엔 이 종목 하방으로 조금 더 밀린다고 하면 관심을 가져보시는, 비중을 더, 현금 있으신가요, 혹시? 예. 그러면요, 지금은 매수하지 마시고요. 네네. 이 종목이 지금 전저점인 2,100원, 2,000원, 뭐 이 라인 있죠? 네네. 이 라인을 다시 한번 터치한다고 하면 비중 10%만 더 실어보시는 전략도 좋을 것 같아요. 평단을 조금 더 낮춰보시는 전략도 좋을 것 같고요. 예. 뭐 대구 관련돼가지고 대구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죠. 근데 네네. 뭐 주민들 사이에는 고점이다, 이미 너무 많이 올랐다 얘기도 많이 돌긴 해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감내를 하셔가지고, 뭐 인지를 하셔가지고 목표가를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제가 생각에는 더는 안 밀릴 것 같은데, 만약에 2,000원대 초반까지 밀린다고 그러면 비중 10% 더 실으시는 건 1차적으로 추천드리고, 예. 1차적으로는 목표가는 2,500원 잡아드릴 테니까요. 네. 2,500원이 될 수도 있고 종가상으로 2,550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장중에 터치하는 게. 그러면 예. 장중에 2,500원이나 2,550원 이 라인을 터치하는 순간 전화를 다시 한번 주시면 그때 다시 한번 방향성 잡아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네. 지금 한 30% 정도 더 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10%만 하는 게 나을까요? 10%만 더 실으세요. 너무 더 실지 마시고요. 제가 왜 그러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부동산 가격이 지금 대구 같은 예.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뭐 상승률 거의 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분양, 호황에 힘입어 주가 올라간 거니까 네네. 지금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거품 논란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네네. 부분을 감내해서 목표가를 너무 많게, 비중을 너무 많이 싣는 전략은 좀 위험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밀린다 하더라도 10%만 담아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실지 말고 또 내려가면 실는 게 나을까요? 예, 지금은 실지 마세요. 예. 전화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녹십자 MS예요. 녹십자 MS. 예. 매수가구 비중은요? 23,000원에 23,000원에 30%요. 예. 일단은 좋은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녹십자 MS, 일단은 제약바이오 섹터잖아요, 그죠? 예. 제가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것들이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임상 1상, 2상, 뭐 아니면 기술 수출, 어떤 뭐 이런 시나리오들이 있으면서 실적적인 부분들까지 가미가 좀 되면 주가의 상승폭이 어느 정도 진폭이 계속 있을지언정 결국에는 재료에 맞게 상승하는 그런 패턴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대반사거든요. 젠백스가 특별히 2009년도과 8년도에 엄청난 그런 급등이 나왔을 때도 그런 시나리오를 갖고 급등을 했었는데, 자, 녹십자 MS는 조금 진단 키트 관련된 그런 부분들, 일단은 재료가 조금 부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해서 일단은 실적적인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좋게 좀 나와줘야 되겠지만은 이번 분기 실적들 그다지 크게 증가되는 모습들은 안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 일단은 제약바이오 섹터 이번에 이제 상승 구도로 좀 나왔을 때 재차 다시 한번 반등 구간은 좀 진입을 할 것 같습니다. 진입을 할 것 같은데, 자, 이 종목 일단은 추가적인 급등보다는 어느 정도 굉장히 좀 진폭이 좀 상당히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해서 일단은 지금 매수가가 23,000원대시잖아요. 예. 추가 매수는 일단 추천을 좀 안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2만원대까지 왔을 때까지는 일단 홀딩가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조금 더 중장기적 관점에서 확인 좀 해보시는 전략. 다만 지금 이 종목에 대한 저점이 지금 12,600원이잖아요. 예. 12,600원인데 전저점, 그러니까 최고 이종 공모가 시작할 때 어떤 저점이 8,000원이기 때문에 외바닥인 상태에서 이 종목이 진바닥인지를 확인하는 과정들이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자, 해서 일단은 지금 12,000원대에서 다시 한번 18,000원대까지 올라왔던 어떤 그런 상황이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하려는 그런 습성은 나올 것이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진폭은 좀 생각을 하시면서 좀 견디시는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2만원대까지 일단 홀딩 하셨다가 그때 오시면은 다시 한번 연락 주시는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다음에는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3077번님 현대제철 7만원의 비중 20%. 예, 오늘 종가가 55,600원. 그러니까 매입단가 기준으로 한 20% 손실 구간이라고 손실 구간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포스코도 그렇고 현대제철도 그렇고 가을 돼야 됩니다. 가을. 그러니까 3분기 실적 지나야지만 주가 반등 진바닥 나와가지고 주가 진상승 나올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고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뭐 49,000원 5만원 라인이 될 것 같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딱 17만원 라인이 될 것 같네요. 17만원 찍어야지만 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두 종목 중에 제가 만약에 산다고 하면 현대제철이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기술적 반등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에 옆으로 조금 더 긴 후에 상승 가능하니까, 다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옆으로 바로 반등 안 나오고 제가 생각에는 52,000원대, 55,000원대 이 계속적으로 박스권 가다가 한두 달 후에 진상승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 이미 이탈했고 잘 참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 늦가을, 겨울까지 한 분기 정도만 더 참아보시면 매입가 근처 오지 않겠는가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4569번님 KCC 40만 1,250원에 비중 3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지수 이제 급등에 맞게 대형주들 상당히 좀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형주들 지금 대형주들 상담이 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일단은 KCC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최근에 들어서 쌍바닥적인 부분들, 지난 앞에서 말씀드린 바닥적인 부분들 계속적으로 쌍바닥을 유지하게 되면서 주가의 상승폭 나왔던 그런 부분이었죠. 자, 8월달에 사실은 친인척 이 대주주 관련된 그런 친인척이 장내 매수에 좀 들어갔다는 뉴스가 좀 나와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친인척이라는 어떤 임원들이 좀 매수에 들어갔을 때 그때 주가의 바닥적인 부분들 나올 확률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것은 2분기까지 실적이 그다지 좀 좋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3분기 정도, 3, 4분기 정도, 하반기 정도부터는 어느 정도 점진적인 그런 상승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구간 가격적인 메리트도 충분히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40만 원대 충분히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자, 역시나 그에 대한 부분들 바닥권에서 매수한 주체가 역시나 기관들이 되겠죠. 기관들 계속적으로 매수에 임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끌어올린 주체가 기관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일단은 지금 40만 1,250원대시니까는 일단은 홀딩 한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은 대형주들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수 2,000포인트까지는 홀딩 해보시는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2919번님, YW 3,600원의 비중 20%. 현재가 3,47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매입 단가가 3,600원이신데, 약간 손실 구간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무선 사업 부분으로 인해서 수익을 많이 발생했다. 매출의 한 50% 정도가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4월 달에 조금 뭐 악재가 떴죠. 무선사업부 생산 중단, 더 이상 사업 안 하기로 했다. 뭐 수요 감소 측면에서 시장 축소로 인해서 사업을 안 하겠다라는 뉴스가 떴는데 그 이후에 뭐 여지없이 주가 하방으로 쭉 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주력 사업이 소멸됐다. 그러면 차세대 주력 사업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황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글쎄요. 재무제표 놓고 보더라도 작년 영업이익 9억 나왔는데 올해 상반기 마이너스 14억 적자가 나온 상황이고요. 뭐 유보율은 굉장히 많은 기업이긴 하네요. BPS 같은 경우도 뭐 6,000원대니까 뭐 보유 기계, 뭐 자산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건 한번 평가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종호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생각에는 1차적인 반등 나온다 그러면 3,800원까지는 무난해 보이니까 3,800원을 1차 목표가로 잡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8053번님 이지회 페어 16,700원에 비중 60%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지혜 페어, 선택적, 복지 관련된, 기업 복지 관련된 그런 종목이 되겠죠? 저도 이 이지혜 페어 매매를 한 3번 정도 했다가 일단, 전부 다 100점 100승했던 그런 상황인데, 자, 일단은 이지혜 페어 지난번에 9월 10일경에 19%에서 20% 정도 가까이 급등이 좀 나와주었습니다. 이때 손바뀜이 한번 나와줬었던 그런 상황들, 일단 61선 부딪혔던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자, 결국에는 사람 장사하는 그런, 기업들은, 앞으로도 굉장히 성장성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연도 하반기 이번 연도에 이 이지혜 페어가 상황 최대 실적을 냈던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자, 고용보험도 그렇고 그다음 국민정금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 복지 사업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업 선택적 어떤 기업 복지 같은 경우에도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이미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자, 결국에는 이에 대한 부분들 정부 정책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종목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매수가 16,700원이십니다. 조금 하락폭 나온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충분히 중장기적 관점에서 가치 투자의 어떤 그런 정석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홀딩 관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충분히 17,000원에서 18,000원대까지 홀딩해 보시는 전략, 중장기적 관점에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가지고 반갑습니다. 계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민농공업. 예. 매입 단가랑 비용 좀 알려주실래요? 예, 48,800원에 100%예요. 아, 좀 비싸게 사셨네요. 예, 기업은 말씀드리면 기업 굉장히 좋습니다. 그건 아시죠? 예, 예. 어떤 부분이 좋냐면 첫 번째로 영업이익률이 하청업체 치고, 그러니까 벤더 기업 치고는 굉장히 잘 나와요. 그러니까 하청업체가 영업이익이 30% 이상 나온 데 없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예. 근데 영업이익 뭐 35%, 30% 굉장히 많이 나온, 그러니까 제가 리노공업을 좋게 보는, 기업 자체를 좋게 보는 키는 하나는 영업이익을 높게 나온다. 그리고 두 번째, 벤더의 다변화예요. 그러니까 팔아먹을 수 있는 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리고 제품 자체도 굉장히 많고요. 10,000개인가 3,000개인가 되는데 정확한 숫자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제품 자체도 많고 기술력이 있다 보니까 판매할 수 있는 대상들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결국은 주가라는 게 실적이 꾸준히 증가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꼭 오르지만 기술적 가격 조정은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한국항공우주를 딱 예로 말씀드렸어요. 한국항공우주를 말씀을 드릴 때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10만 원, 뭐 10만 원 돌파했죠. 10만 6,500원까지 상승했는데 조정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매출 꾸준히 상승되고 뉴스에서 좋다 하는데 왜 조정이 나오냐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주식이라는 게 매일매일 오를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리노공업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력 있고 기업 굉장히 좋은데 그나마 양호하게 가격 조정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에는 더 이상은 밀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밀려봐야 하방으로 43,000원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고점 대비해서 뭐 4만 원 초반까지 밀렸을 때 4만 원이 물려졌을 때도 잘 참으셨으니까 예, 예. 진드건이 좀 더 참으세요. 참으시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5만 원 충분히 가고 매입 단가 충분히 가니까 시간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CJ CGV고요. 예, 109,000원, 109,000원에 15%요. 15%요. 네. 어떤 게 많이 궁금하세요? 어디까지 갈까도 궁금하고요. 예.
매도는 언제쯤 하면 좋을까 싶어가지고 전화드려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자, 일단은 이 종목 중기적으로 좀 보시는 종목이세요? 아니면, 좀 어느 정도 수익 보고 나올 생각이세요? 수익 보고 나올 생각이요. 아, 수익 보고 나올 생각이세요? 네. 일단 현명하신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제가 지난번에도 CJCGV 한번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61선이 이탈된 상황에서 121선까지 재차 밀리게 된다면 추가적인 급락이 좀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10만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다중바닥 구간, 지금 형성은 돼야 어느 정도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진입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자, 일단은 최근 들어서 10만원 살짝 이탈을 했다가 121선 지지가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12만원대까지 상승이 좀 나와주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해서 계속적으로 121선을 타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자, 10월달, 이번에 이제 추석이 있죠, 그죠? 네. 추석이 있고 10월 달에도 개천절이 있고 또 연휴가 또 이번에 대체휴일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느 가능성들이 있잖아요. 연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CJCGV의 어떤 실적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중요한 어떤 포인트로 좀 잡힐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해서 일단은 뭐 그 시기까지 어느 정도 주가를 롱런의 관점으로 보시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자, 중요한 것은 일단 기술적인 부분들 11만 7천원대 있죠. 네. 11만 7천원대까지는 단기적인 상승세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11만 7천원대 부근까지는 홀딩해 보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은 지금 비중이 15%잖아요. 네. 비중이 15%시니까는 짧게 빠지고 나오실 거면은 추가 매수를 안 해도 되겠지만은 조금 더 내가 욕심을 부려서 한번 수익률을 한 5% 정도라도 좀 먹고 나오겠다라고 하면은 지금 구간에서 밀릴 때 조금씩 추가 매수 하셔갖고 11만 7천원대 왔을 때 있죠? 네. 그때 슈팅이 나올 수도 있고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왔을 때 다시 한번 연락 주셔갖고 매도를 좀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차익을 좀 챙겨야 되는지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11만 7천원대까지 홀딩 전략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원익큐브 4,600원에 30%요. 4,600원이요? 네, 4,600원. 고점에 딱 물리셨네요. 네. 최근 들어가지고 주가 급락 나와가지고 1,955원까지 급락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2014년도 저점인 1,900원까지 급락하면서 기술적 반등이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글쎄요.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이 기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뭐 특별한 재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계열사에 33억, 뭐 대여금 연장 상환, 뭐 6% 이자 받고 연장했다. 뭐 특별한 재료도 없는 상황에 주가 하방으로 밀리는 패턴이라고 보여주면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네요. 3,600억밖에 안 되는 상황에 매출 감소,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작년에 30억인데 상반기에 13억 정도밖에 안 나온 상황, 영업이익 1%대, ROE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3%. 글쎄요, 기술적 반등으로 끝으로 놓고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업 자체를 놓고 보니까요, 뭐 에이즈 치료제 관련돼 가지고 이슈가 있긴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뭐 아직은 못 찾아본 상황이고 이거는 제가 모르고 있는 부분인데 이걸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요 부분은 일단 배제하시고 제가 상담을 좀 해드리면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고점 대비해서 양호하게 가격 조정 받은 후에 기술적 반등 구간 진입, 바닥 다지는 패턴 나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반등 나와도 2,000원 후반이 끝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2,900원, 2,950원 요때 되면 또 맞고 떨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아, 그럼 그때 올라가면은 네. 팔고 내려온 게 나오는 게? 손절하고 나오는 게요? 근데 또 주식 투자하면서 손절하시기가 돈이 또 아까우니까 예, 손절하시기가 좀 뭐하긴 한데 결론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900원 오면요, 장중에 네.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 그때 매도를 해야 되는지 가져가야 되는지 상담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젠백스요. 젠백스요? 예, 예.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20%고 예. 38,400원이요. 38,400원이요? 예. 자, 일단은 젠백스, 이번에, 실적 나온 거 혹시 보셨나요? 아니, 몰라요. 아,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어요, 흑자 전환에.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만큼. 왜 탄력이 없지요? 예? 왜 근데 탄력이 없어요? 지금 탄력이 있죠? 24,000원대부터 37,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예. 탄력 있게 올라온 부분이고요. 예, 제가 지금 너무 늦게 예. 단기적으로 지금, 20, 30, 46% 올라왔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예. 지금 언제 매수하신 가격이세요? 최근에요. 아, 최근에 매수하신 거세요? 예. 자,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40%, 30% 이상 나온 종목들은요, 지금 구간에서 상승 탄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예. 자, 역시나 그에 대한 부분들에 맞게 오늘 코스닥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강보합권에 끝났죠. 예. 자, 그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올라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진폭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지만은 단기적으로 주가의 급등적인 부분들 이미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매수하기에는 상당히 불확실성이 좀 존재하고 있는 가격권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38,400원이잖아요. 해야 될까요? 예? 손절매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매수가하고 지금 종가하고 거의 차이가 안 나잖아요. 예. 마이너스 3% 안짝에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예. 제가 봤을 적에는 일단은 매수가 부근이 온다라고 했을 때는 예. 매수가 부근에서 일단은 정리하신 전략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주봉을 보면은 주봉 차트 같은 경우에도 적 4병 이후에 지금 첫 음봉이 나와주고 됐을 때 이번 주는 무난하게 지나갈 수 있겠지만은 다음 주부터 급격하게 시세 차익이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떨어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은 매수가 부근에서 정리하시는 방향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네, 바이오랜드요. 매입 단가랑 비용 좀 알려주실래요? 바이오랜드 20%고요. 37,500원이요. 굉장히 많이 손실 구간이네요. 네네. 예, 오늘 종가가 25,65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이 종목도 고점에 약간 물린 경향이 굉장히 네. 짙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글쎄요,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신용잔고는 좀 그나마 감소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네요. 개인들이 좀 많이 빠져나가지 않나, 뭐 손절매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매매 동향을 놓고 보면 뭐 결국은 외인이 과거에 쭉 매수했던 외인이 최근 들어서 매도 국면으로 돌아와 샀던 게 어떻게 보면 주가의 하방세, 그리고 기관이 뭐 샀다 팔았다 반복주를 하는 게 결국은 주가의 하방세를 이끌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술적 반등 나오고 있는 구간이라고 이 종목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 5월 달에 진상승 나왔을 때 25,000원대부터 상승이 나왔었죠. 그때 구간을 다시 한번 지키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생각에는 이 종목 25,000원 지키고 흐름 좋다고 하면 상승 나와가지고 3만원 이상 갈 것 같아요, 이 종목도. 아, 그러니까 매수가까지 지금. 올까요? 네? 매수가까지 올까요? 글쎄요. 매수가가 지금 주가 대비해가지고 오려면 뭐 한 40% 이상 올라야 되니까, 지금 온다, 안 온다 제가 결론을 지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가격 대비해서 제가 생각에는 한 20%, 30% 정도 오른 3만 원을 1차적인 목표가로 잡아드릴 테니까요. 네. 3만 원은 올 것 같아요. 흐름이. 네. 예, 수급도 그렇고 재료도 그렇고 흐름이 한번 올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3만 원을 1차적인 목표가로 잡으시고요. 예. 3만 원 와도 손실이 한 20% 정도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손절하지 마시고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면 뭐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더 가져가셔야 되는지 그때 다시 한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아, 네, 한미글로벌이요. 한미글로벌이요? 네네.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2,300원에요. 30%요. 12,300원에 30%요? 네네. 언제 매수하신 가격이세요? 이게 한 8월, 원래는 한 7월 달에 했다가 다시 매도했다가 예. 다시 내려가길래 언제 8월 매수하신 달에 거예요? 샀어요. 예? 8월 달에. 8월 달에 매수하신 가격이세요? 네네.
일단 한번 차익 실현을 놓치셨네요. 아, 그래요? 그 8월 28일 날 네네. 14,009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네네. 그때 한번 차익 실현을 놓치신 거잖아요, 지금. 네네. 예, 일단은 한번 차익 실현하고 다시 재매수하신 그런 상황이신 것 같은데. 네. 자, 한미글로벌 최근에 이제 좀 주가의 흐름들이 쌍바닥 가격권을 좀 지지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주가의 상승폭 다시 한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좀 나와주는 그런 패턴이죠. 자, 중요한 거는 지금 구간에 있죠. 네. 지금 구간에서 변동성 확대 구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네. 지금 그동안에 저항으로 있던 21선이 하방으로 꺾이게 되면서 지금 저항이 지지로 전환이 됐어요. 네. 그만큼 고가에 있는 물량들이 장중에 흡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네. 최근 들어서 주가의 상승폭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네. 이 종목 조금 더 그러니까 조금 더 수익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 있죠. 네. 지금 일단은 이번 주에 사실상 양복 캔들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양음양 패턴에서의 일단 적산병 부분까지 일단 한 2주 정도까지는 좀 홀딩 해보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이게 예. 실적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샀는데요. 예. 그럼 목표가는 얼마 정도? 실적은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에도 네네.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중요한 부분들 실적을 반영될 때까지 홀딩하기에는 조금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일단 홀딩 관점 좀 말씀 좀 드리겠지만은 네. 치고 빠지시는 전략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네. 13,800원대 있죠. 네네. 13,800원에서 700원대 부근 오면은 일단은 그때 한번 수익 실현 하셨다가 네. 다른 종목으로 교체 전략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에는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8459번님 GS 리테일 63,000원에 비중 60%. GS 리테일 타이밍 좀 잘 잡아드린 종목이기도 하죠. 8월 말 9월 초 이때 정고점 왔을 때 매도하셔라. 6만원대 무너지고 다시 한번 기회 온다. 그때 다시 한번 사자. 뭐 여지없이 6만원 무너져서 5만 5천원대 왔죠. 이때 매수해가지고 가져가셨다고 하면 100만원 가지고 계신 거, 예를 들어 100주를 가지고 계신 거 지금 현재 130주 정도 가지고 계시지 않나. 물량이 30% 정도 증가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인 이런 패턴이 한 번 더 나온 후에 정고점인 6만 9천원을 한번 돌파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한 달 반, 캔들 한 30개 정도 더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입 단가가 6,300원이라고 하고 매매에 자신 없다. 그러면 한 달 반, 캔들 30개 정도 기다리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지수 올라왔다고 해서 방관하고 계신 분들은 없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기습적인 금리 인상적인 부분들 나올 가능성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될 때 시장 다시 한번 요동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특히나 이번 상승파동에서 결단력 있는 그런 행동과 기계적인 대처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분명히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 내일장도 하루 파이팅 하시면서 보유하신 종목들 불기둥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